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주역계의 효기와 변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그 초효에서 상효까지가 변하는 과정, 그리고 그 변함에 따라서 뭐예요? 회색 또한 뭐한다?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잠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화풍정입니다. 자, 화풍정이라는 건데, 이 화는 여기 무슨 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뭐죠? 그죠? 마젠타죠. 이게 마젠타입니다. 그 다음에 손은 뭐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옐로우죠. 그러니까 색상계로는 뭐라는 거죠? MY라는 거예요. MY. 그죠? MY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주역계로 말할 때 우리는 이걸 화풍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 화풍정에 초효가 변한다. 자, 초효가 변하면은 음효가 뭐로 변한다? 양효. 양효는 음효로 변한다. 지금 여기 변하는 거는 초효 하나니까, 그죠? 이 하나만 변하겠죠? 그러니까 그 음효가 뭐로 변한다? 양효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변해보죠.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알지만 화천대유라고 써놨죠. 요 괴의 렛대루가 뭐라고요? 개명이 예? 대유라는 게라는 거. 이게 뭐라고요? 대유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화천대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옐로우에서 뭐로 변했죠, 요거는? 자, 옐로우에서 어디로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요거는 뭐로 변하다? 화이트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괴색이 변해가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역시 뭐예요? 마젠타죠. 그러니까 MW라는 기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요걸 가지고 화천대유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뭐로 읽는다고요? MW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화천대유로 외워놓으면 좋은 이유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초급 좀 그러니까 기초과정이니까 이렇게 익힌 거지만, 이 정도 심화되면은 이 주역까지도 같이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절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역이 지금 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지면 뭐냐면, 주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색상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W라고 하면은 화천대유구나라는 게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죠. 화천대유라는 우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볼 때 대유라는 말은 뭐다? 크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가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MW라는 색상계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난다고요? 크게 가졌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이런 게 나오면은 벌써 이렇게 내담자가 이렇게 M과 W를 만약에 뽑았다 이거예요. 초이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벌써 이 사람이 크게 뭐했다? 가졌다라는 것을 일단 입력으로 출력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하나만 더 가죠.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효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효가 변한다는 거는 초효는 그냥 둔다는 거예요. 뭐가 변한다고요? 이효가 변한다. 이효가 무슨 양효죠. 양효니까 뭐로 변한다고요? 음효로 변한다. 그냥 그대로 가죠. 이 초효는 그냥 있고, 저기 양효가 뭐로? 음효로. 나머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그냥 화천이니까, 요거는 화. 요거는 뭐다? 산. 요거는 화산. 이 화산. 요거는 간이라 그래요. 간은 다른 말로 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리예요. 리인데 리는 화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화산, 이걸 괴명은 뭐가 된다고? 이거 봐요. 려라고 해요. 화산. 여라는 말은 우리가 여행한다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여행을 한다. 여행을 한다는 거는 여기저기 어디 한다는 거예요? 네, 또 돌아다닌다. 또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행여자,
이렇게 하니까 벌써 느낌이 어떻게 되나요? 행여자. 이 행여자 하니까 벌써 이게 나그네. 그렇죠. 이게 나그네 여자예요. 행여자 하니까 뭐예요? 어디가 정착되어 있나요?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집시 같은 그런 것을 연상이 되죠. 바로 그렇게 이게 떠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아, 저런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건 아까 뭐라 그랬죠? 산이라고 그랬죠? 산. 산이 뭐예요? 불이 났다는 얘기네. 자, 산에 불이 났다. 아하. 산에 불이 났으면은, 말짐승, 길짐승, 거기에 살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다 뭐하다? 떠나면서. 다 떠나겠죠. 둥지를 어떻게 다 떠나야 되겠죠. 자, 바로 그 뜻이에요. 산에 불이 난 거예요. 네, 산에 불이 났으니 다 이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여자, 떠남의 상징이에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그가 올까요? 라고 했어요. 그가 올까요? 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초이스를 했는데, 그죠? 초이스를 했는데 마젠타와 뭐? 레드를 뽑은 거야. 그가 올까요? 라고 했어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요, 안 와요. 왜, 어떻게 왜 안 오는 것이죠? 떠났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떠났다까지가 우리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본계라면, 이게 본계라면 다시 올 수는 없나요? 까지가 돼야 되겠죠. 떠났어요 라면 그 참으로 비참한 거야. 거기까지는 떠났으니까 상담 왔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거 아주 그거는 굉장히 아주 상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진단 도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본계라면 여기에 뭐예요? 변계가 또 나오겠죠. 우리는 지금 요거의 본계에서 요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본계라면 여기에 뭔가 또 나타나겠죠. 그걸 보고서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떠난 거예요. 지금은 떠났는데 그가 다시 만약에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돌아올 수 있는 언제 돌아올 수 있나요? 또 묻는 거예요. 또. 그죠? 그것까지도 여기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 이런 거 이렇게 실제로 물어요. 그가 현재 남자가 생겼나요? 이렇게도 물어요. 실제 여러분들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주는데 그냥 말해주면 쇼크를 받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요. 서로의 감정의 선이라는 게 있다. 그 감정이라는 선이라는 게 당신하고 그 남자와 선이라는 게 조금 다른가 이렇게 각 파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 파장은 지금 이런 파장인데 그 남자의 파장은 이런 파장이야.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아마 그쪽에도 그래 뭐 오래 가겠어?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이 사람은 또 뭐예요? 희망이 또 사실은 생겨요. 근데 이게 희망 고문 같지만 이러한 것이 상담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가 내려놓게 돼요. 아, 떠났구나.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여기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상담자는 알았습니다. 내담자는 그게 막 불안하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안 돌아오니까 그냥 마음 떨어요. 이러면은 그는요 돈만 30만 원 내드린 거야. 힐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더 좋은 사람이 당신한테 지금 여기 다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보다 여기 더 좋은 사람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를 파장이 안 맞는 걸 그걸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못 들어오는 거야. 이거 빨리 놔야 되는데 이거 빨리 놔야 하는구나 하는 거.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실제 놓잖아요? 그럼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는 뒤는 뭐야? 내 마음이 아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던지는데도 내가 못 알아차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 상담학이라는 거는 상담학이라는 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까지 결과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죠?
알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게 싸매야 돼. 더 심하면 어디 가야 된다?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공황장애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먼저 그다음부터 평생을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상담하면 그렇게 해갖고는 그거는 초짜예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 아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역설적으로. 그럼으로써 그가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희망.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번에 본 남자는 정말로 킹카다. 당신이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킹카다.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안 믿을까봐 이게 또 걱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뜨면 다 지우세요. 자, 이렇게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거는 긍정의 희망이죠. 그죠? 이 긍정의 희망은요, 에너지로 변합니다.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남자가 그냥 안 보여요. 왜냐? 떠나간 그 남자만 생각해서 남자가 안 보였는데 저 남자는 시약하게 생겼네. 이제 내 느낌이 달라서요. 비오리아 들은 거지? 그럼요. 비오리아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벙어리 말문 터듯이 그렇게 아가 나와야 이 공부를 잘하는 자, 조금 들어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MR이라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네. 자, 요렇게 해서 상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전체 다 하면 요거는 이제 초딩이라고 그래. 그럼 뭐야?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상도만 해보자. 왜? 저게 빨간색이 변했잖아요. 그죠? 쭉 가는데 얘만 변하는 거예요. 쟤를 한번 보죠. 자, 상효가 변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고, 얘를 어떻게 하자고요? 양효를 음효로 바꿔주자. 이래. 그랬더니, 아까 전에 화가 M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된다? 뇌풍, 이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뇌라고 말을 하고, 요거는 뇌라고 말하고, 요거는 풍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배명은 항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항이다. 이 항이라는 말은 항상하다의 의미예요. 항상하다. 아, 느낌이 왔네요. 항상하다. 어떻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져가는 항상하다. 이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항상하다. 그러니까 좋네. 맞아요. 좋은 거 맞아요. 이게 좋은데 좋게 해석을 하는데 반드시 여기서 해석 지향점이 하나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있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든 것이 항상하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이죠? 매우 힘든 것이 항상하다는 것이죠. 네. 빙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항상하다면 좋은 것이 항상하다는 것이고, 나쁜 것이 항이 나오면 나쁜 것이 이어지는 거니까 항상해야 된다. 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항이 나왔으니까 좋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는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괴색계로 설명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자, 그런데 아까 쭉 마젠타로 이어져 왔잖아요. 그죠? 마젠타로 이어져 왔었는데 여기를 봅니다. 여기 봤더니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블루죠, 블루. 자, 뇌는 진뼈죠. 진뇌를 한다 그랬죠? 진뼈는 일검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뇌 그랬어요. 일검천은 무슨 색깔? 백색깔. 흰색. 이태택은 시약. 삼리화는 방금 했죠. 마젠타. 사진뇌는 블루. 오케이. 요거는 이제 블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젠타에서 이게 상괴가 뭐로 변한다고요? 이거는 블루로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블루가 되고 요거는 뭐야? Y가 되고 BY라는 괴색계가 색상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찾아서 변별력에 찾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 효위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게 되면서 배명도 달리지만 뭐 괴색을 받으면 괴색 또한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변하기 때문에 그 내면의 세계, 즉 심리, 생리, 병리 등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예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본계적인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 이 괴의 초유에서 상효까지가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복합적인 괴들이 있어요. 쭉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요거 도전괴, 뭐라고요? 도전괴, 착종괴, 호흡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세 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를 요 변환괴를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가장 많이 쓰는 술수주에게서는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게 이렇게 호흡괴를 써요. 호흡괴. 이런 호흡괴는 복합괴라고 합니다. 복합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녹아져 있는 괴라고. 녹아져 있는 괴. 자, 여러분들 이제 주역에서는 저거를 호흡괴라고 말한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주역 색채 심리학 여기서는 저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합괴라고. 복합상황이라고. 복합상황. 뒤에 괴자를 안 써요. 괴 해봐야 사람들이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죠? 그걸 좀 복합상황이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여기 보면은 도전괴 들어있어요. 도전괴. 도전괴라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 입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누가요? 아니, 누가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용어의 정의에서 그렇게 기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제하거나 장어를 하면은 반드시 그건 다른 사람들 세상에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그걸 쓰면은 리딩자가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논문의 초미 그 앞에 서두에 용어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걸 기록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도전괴라는 말을 안 써요. 도전괴라는 건 주역에서만 쓰고 주역 생체 심리학에서는 도전괴라고 그러지 않고 상대방 입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이라고 그러면 착종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또 다른 환경의 입장,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아내가 왔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오면은 사실은요, 두 사람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두 사람 같이 놓고 상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왠지 알아요? 서로가 하고 싶은 내용이 각자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에 따라서 이제 둘이 동시에 왔다고 해서 동시에 설명을 계속해. 시간만 나. 그 사람 돈만 나기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해요. 하다가 어느 일정이 되면은 밖에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 좀 드십시오 하고 거리를 띄워줘야 돼요. 거리를 띄워야 소리가 안 들리도록, 상담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은 왜 그러한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봤더니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원래는 화풍정이라는 본격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화풍정이라는 거는 점점조미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점점조미. 솥단지 마다 조미.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조미 만들어지고 있거다 이 뜻이에요. 솥단지 마다 점점조미가. 그러니까 뭐야? 잔치 아니야. 내가 기뻐 안 기뻐? 그런 거야. 그런데 상대방 입장도 그럴까라고 봤더니 여기는 뭐야? 택파, 협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그것을
변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 혼자 즐겁고 본인 혼자 기쁘고 본인 혼자 좋은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봤더니 그거 뒤바꾸고 싶어 해. 그런데 혼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 말에만 경청을 하게 돼요. 상대가 그러니까 그는 상담의 빵점이야. 그렇게 실컷 들어준 것은 나한테 30만 원 내밀 이유가 없어. 친구한테 가서 30만 원치 술 사면은 하루 종일 좋은 말만 해줘. 그래, 그놈이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내가. 욕도 실컷 해주고, 그 뭐하러 내게 와도 상담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고자 하는 거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소풀이 해주려는 거는 그걸 왜 여기로 와야 돼? 그냥 친구한테 가서 술 한잔 먹으면 훨씬 빨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딱 봤더니 웃기고 있네요. 난 바꾸고 싶어. 뭐 통째로 바꾸고 싶어. 자, 혁자를 보내봤자 혁의 의미는 자, 혁이야. 혁은 주로 우리가 요렇게도 써요. 요렇게 한번 볼까요? 요거는 무슨냐면 개라고. 고칠 개. 이 고칠 개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것과 혁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디서 왔죠? 아버지 엄마한테서 왔어요. 그 아버지 엄마는요? 그렇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더니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 어느 나라에서 살아요? 대한민국이다. 그 대한민국 전에는 어디서 왔어요? 아니,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왔겠지. 아니, 대한 제국에서 왔겠지. 그 전에는 조선에서 와서 고려. 그렇죠. 고려에서 왔죠. 왜? 조선은 조선은 어디에 있어요? 나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역성혁명에 했잖아. 성만 바꾸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죠? 대한제국 전에는 어디서 왔죠? 고려에서 온 거죠. 고려에서. 그 다음 조선은 뭐예요? 혁명을 한 거죠.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럼 고려 전에는 고조선. 고구려 가서 고조선. 그죠? 맞죠? 그리고 고조선에서 왔네. 그리고 고조선에서 왔으니 우리 그때 대통령은 누구예요? 당연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을 하려면 당군은요? 당연히 인정해야겠죠. 자, 이건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건 혁이에요. 혁. 그러니까 조선은 말하는 맞지만 세운 건 아니죠. 그죠? 바꾼 거죠. 그때 뭐 한 거죠? 혁을 한 것이죠. 완전히 어떻게 했나요? 뒤집어버린 거죠.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남편이 서 있는 이 사람의 상대방 입장 여기로 볼까요? 상대방 입장에 서 있는 이 남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죠? 완전히 아예 뒤집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여러분 상담자의 이 사람 말이 진실인가요? 아닌가요? 가짜인 거야.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예 그냥 몰라 나 뒤집어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막 그렇죠. 이러한 큰 갭에 있어요. 갭이. 그것을 내밀하게 우리는 주밀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괴들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도전괴. 다른 말은 뭐라고요? 상대방 입장이에요. 상대방 입장. 자, 이러한 것과 같이. 자, 한번 볼까요? 자, 색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도전계라는 거, 이게 초요에서 상요까지 변하는 과정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녹혀져 있는 종합계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중에 이제 도전계, 착종계, 호계 등이 있는데, 먼저 상대방 입장계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이게 뭐야? 뒤집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빙글 돌았죠? 뒤집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 아래 초요가 요거를 맨 위로 상으로 놓고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어디요? 보면 어디요? 택, 화, 혁.
톡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가볼게요. 가니까 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택화형이 오니까 색깔이 택은 뭐예요? 시안. 해는 시안, 요는 마젠타. 이렇게 회색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본계는 주어져 있는 본계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상대 입장을 거기 다 높여볼 수 있어요.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이거는 착종계를 한번 봅니다. 착종계. 요렇게 내려온 계가 어떻게 가느냐면, 내가 음량이 저부터 바뀐다는 거죠. 음량이, 이렇게, 지금 봐요. 맨 아래가 뭐죠? 양음이었죠. 근데 이걸 양으로 바뀌고, 양량이 음음으로 바뀌고, 그쵸? 요렇게 음량이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량의 변화를 줬더니, 맨 위에는 이렇게 뭐죠? 요게 감수라고 해요. 감수. 얘는 진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야? 수레둔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레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착종계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요. 자, 이런 거죠. 남편이에요. 우리 박사님이 남편, 박사님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뭐냐면 음량의 법칙이에요. 이게 음량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이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내의 입장이라면 그만큼 이제 긴밀하게 한 번 더 긴밀한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그 정도로 더 긴밀하게 포차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렇게 수레둔이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 이 수레둔을 의미를 뭐냐면 둔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둔. 그죠? 둔. 자, 둔. 둔이라는 말은 둔이라는 뜻은 뭐냐면 숨을 둔자를 말이에요. 숨는다, 은둔한다 이럴 때 이게 둔, 숨는다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숙여버린다, 둔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등대식이라는 말을 써요. 등대식. 한문으로 써볼게요. 등대식. 등대식이. 즉 뭐야?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등대식이라고 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지금이다 아니다. 지금이 아니구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과연 이렇게 합시다. 저 사람이 저렇게 와서 이런 표현 한번 써볼까요? 자, 나 이혼할까요? 이렇게 물었다 이거. 근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입에 내밀하게 살펴봤더니 지금 어떻게 나왔다고요? 등대식이야.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때가 이게 않았다. 이럴 때는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저런 개가 나올 때 그냥 흔쾌히 떠나게 되는 개가 나오는가 하면 저런 식으로 말리는 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려야 돼요. 근데 말려야 되는데 그 상대를 저를 보면은 이미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런지. 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외워놔야 돼요. 좀 덥네요. 벌써 되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좀 벗고 이제 더운 건 나만 더워. 자, 여러분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제 그 상담 용어는 왜? 이거는 30년 묵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등대식이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죠. 엄마, 방문 딱 여니까 대돌이 있어. 대돌에는 뭐가 있어? 신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신발이 없네. 엄마는 나가고 싶은 게 하루에 12번을 문을 열어봐. 근데 뭐가 없어? 신발이 없어. 근데도 할게요? 신발 사야죠. 그건 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자,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되게 이런 경우죠. 자식이 눈에 밟혀.
자식이 눈에 밟혀서 못 가. 자식이 눈에 밟혀서 못 떠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걸까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경제 내가 지금 독립화를 나의 어떤 뭐가 안 돼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졌어요. 이럴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약간의 편법의 희망을 줘야 돼요. 뭔지 알아요? 엄마, 이제 앞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만 빼서 맞아. 준비되기도 하고. 그러면 우선 그 10만 원이라는 단어지만 단어가 10만 원이지만 사실 10만 원 모아서 언제 나가? 10만 원 모아서 언제 나가? 이게 뭐냐면 말장난인 것 같지만 최면에 걸려. 스스로 최면에 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10만 원 모아서 어느 세월에 나가? 그런데 10만 원 이제 빼돌려놔. 이 말에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이제 뭔가 좀 만들어가 내가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 어느 세월에? 그러다 보면 에센 넣고 에센 넣다 보면 이미 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 얘가요 이래 하다 보니까 그가 간다 간다면 이제는 손주 이름까지 지는 거야. 왜? 한 30년 지나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원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벌써 애들이 커서 시집장가 가서 손주 이름을 애 낳았다고 이름 지어주세요 하고 와요. 그때 굉장히 어떨까요? 상담자로서 그거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보람진 게 없죠. 10만 원 빼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건 잘 배워놔야 돼. 엄마, 이것도 다 정당화해야 되니까. 엄마, 10만 원 빼라. 그러면, 이제 10만 원 빼서 어느 세월에 가려고.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10만 원 빼놓잖아요. 10만 원 빼놓으면 쓰일 때가 있어요. 신랑 몰래. 넉넉하게 쓰여요. 그때 기분이 어떻다? 다 좋아, 자기가. 늘 그렇게 말해요. 그 10만 원 뺀 거 가지고 잘 썼대. 재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술의 둘이라는 것은 뭐다? 등대식이더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더라.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걸 갖다가 대놓고 그냥 간단하게 당신 때 안 됐어. 그냥 살아. 그럼 뭐하러 30만 원 주고 와? 그 도둑놈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10만원 주고. 엄마, 10만 원 주고. 이게 그에게는 정말 수십 년이 지나니까, 10년, 20년 지나니까 손자 되는 거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카운슬러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 빼라.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보죠. 봤더니, 자, 또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잘 볼까요? 맨 상호를 버렸어요. 상호를 버리고 세 개로 올라와요. 맞나요? 네. 맨 하여, 초요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요렇게 세 개. 그러나요? 요렇게 내려와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호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걸 표현한다고요? 복합상황.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복합상황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번 가보죠. 얘 어디 가나? 갔네요. 가니까 싹 변해요. 이렇게 봤더니, 자, 이렇게. 저기, 그 위에, 맨 위에 상호를 버리고 세 개를 했더니 태가 됐죠. 태는 뭐다? 시야. 그죠? 맨 아래에 음료를 버리고 양료 세 개를 땄더니 뭐가 되더라? 일건천하니까 백색이 돼요. 그래서 CW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색결혼은 CW가 된다. 근데 이건 뭐라고 그런다고 읽는 거를 갖다가 이거는 택천쾌라고 해요. 택천쾌인데, 그죠? 이 택천쾌인데, 개색결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CW라고. CW.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본괴가 뭐라고 그랬죠? 화풍정이에요. 화풍정인데,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맨 먼저 뭐를 고르냐면 호계를 봐요. 이 호계를. 이 호계를 딱 봤더니 그 결과치 값이 여기 쭉 있지만 어쨌든 이 높여져 있는 복합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택천, 쾌. 자, 쾌라는 말은 지금 저기 써놓은 쾌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여기 써놓은데 이 쾌는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쾌자죠? 쾌라고. 상쾌하다. 그죠? 쾌. 그죠? 쾌라. 이 쾌. 그냥 쾌라니까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거니까. 어가면 참 좋다는 소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풍정이라는 괴를 꼽은 사람의 종합적인 어떤 복합 상황은 그 역시 다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상담의 결과자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미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분이 좋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읽을 수가 있고 또한 뭐예요? 저 괴가 복합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말의 다른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했다면 저 말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사람은 잔치 벌렸는데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나쁘지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다음 장을 넘어봅니다. 자, 읽어보시면 주역계와 색상계의 변환 비교. 주역계와 색상계의 변환 비교. 자, 한번 읽어보면 색상계는 내감자가 선택한 색채 진단 카드에 의해 만들어진 주역식 색상 잡계이다. 여기 색상계라고 해요. 색상계 역시 주역계와 마찬가지로 단계와 변환 상황이 있는데 이는 주역의 효위와 변환계의 동일한 대응 변환계이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요가 변하면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해서 괴 자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니까 괴색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더라. 근데 색상계도 그러니까 뭐 변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역계와 색상계를 비교해 대응하면 다음과 같다. 자, 다시 봅니다. 이렇게. 화풍정이라는 것이 괴색으로 표현하면 마젠타 색깔과 뭐예요? 옐로우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배합되어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괴색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괴색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걸 괴색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요걸 이제 여기까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좀 더 능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죠. 내담자들에게 초이스하는 거는 괴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색상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아주 뭐라고 그런다고요? 색상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젠타, 요는 옐로우. 그래서 MY인데 이거를 MY 그냥 외우지 말고 뭐라고 외우라고요? 50MY로 외워두어라. 그런데 50MY가 난 죽어도 안 외워진다. Don't worry. 외우지 마. 굳이 뭐하러 외우려고 그래? 그냥 와. 외우려고 50MY가 안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 조용히 몇 분은 그냥 다 들어갈 것 같아. 그죠? 그냥 자동으로 50MY가 외워지는데 이쪽 몇 분들은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하라? 뭐 하라 이게 뭐라? 그래 50MY가 맞는지. 그래서 이 50MY로 외우면 좋은 거는 50을 찾으면 되니까 좋은데 굳이 뭐 M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젠타 베리에 그리고 뒤에 Y 한번 내려올까요? 내려왔더니 뭐가 있더라? 50MY가 있더라. 그렇잖아요? 자, 바로 그렇게 그러한 식으로 찾아가게 된다. 그렇게 찾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분석이 가능해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풍정이 초회가 변하면 뭐라고요? 화천 대유가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주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초요, 2요, 3요, 4요, 5요, 3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괴색교회, 자, 색상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First step, 1단계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논문을 쓰면서 용어의 정의에서 이렇게 단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내가 다시 정리를 다른 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계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분류를 구분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전교회를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 입장, 착종교회를 삼자적 입장으로, 혹교회를 뭐 함축 상황, 복합 상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설명이 이렇게 코드 분류를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 자 50MY의 상대 입장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상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자적 입장, 함축 상황 이렇게 외워지는 건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지지만 나는 이게 택화역 이렇게 읽어지고 이건 또 수레둔이로 읽어지고 이거는 택천쾌로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뭐야 43 GB, MB, CX 이렇게 외워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더 깊어지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면 머리에 바로 들어오지만 근데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CB만 되더라도 GB만 되더라도 그냥 거기를 찾으면 되니까요. 그걸 찾으나 이걸 찾으나 그냥 주요 괴로서 찾으나 칼라집으로 찾으나 내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가게 되느냐 하면 이 판독할 수 있고 이 원리적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이거를 상담을 우선 이럴 땐 요렇구나 라는 개관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읽어가는 과정까지가 여러분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상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내가 변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를 주는 이유가 있나요? 변화를 주는 이유. 자, 이게 심리적 내재된 심리를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게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추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초열을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초열을 언제 바꿔주는 거예요? 언제 바꿔주느냐. 그냥 첫 시간에 잠깐 딴 데 바꾼 거야. 아니,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열을 언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초열을 뽑은 거예요. 다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를 합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야 저는 또 설명할 기회가 생겨요. 자,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처음에 이렇게 8장의 괴색 색상계를 이렇게 뽑을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뭘 어떤 특정화하지 않고 뽑는 거니까, 그죠? 자, 뭘 테스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아무튼 일단 이거는 테스팅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옐로우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맨 처음에 뽑았잖아요. 이게 RGB 순으로 간다, 이게 맨 밑에. 상계. 이걸 상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이게 초이스를 한다 그랬죠. 자, 아무튼, 오케이. 자, 그걸 뽑았잖아요. 그럼 요게 뭐다? 하괴가 되는 거예요. 하괴. 그래서 이걸 하괴로 넣어줘. 그러니까 놨더니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자, Y와 W. 자, 이걸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Y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Y와 W니까 바로 첫 대 있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공구 YW라는 괴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본괴라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이제 본괴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자, 그랬는데, 오늘 3번 뽑는다고 그랬죠. 3번. 이제 3번을 뽑으니까, 이제 보죠. 자, 이번에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도 저 이동영 박사가 그 설문지 줬잖아요. 그죠? 이게 3번 뽑게 만들었죠. 처음에 한 번 뽑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랬군요. 아직 그러니까, 해당상이 안 돼서. 아, 그랬구나. 네네. 그러니까, 아니, 해당상이 안 되는 사람 보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3번 뽑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왜 초효를 갖고 설명하느냐라는 걸,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요. 그럼 이게 사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초효의 어떤 거고, 여기 초효죠? 2효, 3효, 4효를 뽑은 거예요. 이게 사효.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것은 뭐냐면, 요렇게 왔을 경우,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처음에 이게 본괴죠, 그죠? 이 본괴에, 방금, 요렇게 뽑은 거예요. 그죠? 요게 본괴고, 요게 동료라고 해요. 동료. 그러니까 이걸 동료가 돼서 요게 변화가 돼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요걸 이해를 못 하셨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 괜찮아요. 몰라야 나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촬영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보면, 좀 당겨줄래요? 예. 자, 당겨보세요. 자, 보면, 여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부모계를 설명했잖아요. 얘는 아버지, 그죠? 부, 얘는 뭐야? 어머니라고 그러고, 얘는 부, 여기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뽑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가면 자식이 뽑나요? 자식만 뽑아야죠. 그러니까 8괴는 8괴란 말이에요. 8괴를 그 건과 권의 부모와 나머지 자식이 6자식이다 그랬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모 생육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뽑아야 되니까 부모는 빼야 되겠지. 그래서 요것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 자식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가 여기 초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 3효까지. 그런데 아까 뭘 뽑았죠? 노란색. 그러니까 1초효, 2효, 3효, 4효. 그럼 사유를 바꾼다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4효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아까 전에 우리가 뭘 뽑았죠? YW를 뽑았잖아요. 그죠? YW를 뽑았으니까. 잠깐 지울까요, 그러면? 자. Y W하고 또 Y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기억교로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쓰다 그랬고. 이거는 뭐 굳이 뭐 안 외워도 되지만 나중에 저절로 외워져 버립니다. 여기 W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요걸 이제 괴명을 하면은 풍천소축이라고 해요. 풍천소축 이렇게 나와요. 풍천소축인데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괴라고 해요. 이게 본괴, 이게 본괴. 그러면은 이 본괴면은 직계가 Y였잖아요. Y는 4효가 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게 동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동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즉 결과의 계가 뭐냐면 건미천이라는 계라. 건이천. 이제는 건이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원래 뽑은 내면의 3개는 처음에 뽑았던 건 요게인데 그 다음에 변효가 요거를 뽑았잖아요. 이제 Y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직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환괴라고 해요. 변환괴. 그럼 앞으로 그때 변화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현재 마음이, 현재 환경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신중이 요렇게 변해간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소축의 환경이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런 소축에게는 길흉으로 말한다면 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소축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축이라는 거는 저축한다, 저장한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인데 건희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건희천은 부모에게 계지만 건희천은 실질적으로 길흉을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심리 현재 상태를 봤는데 소축이 나왔어요. 보면 별 문제 없네. 여기까지는 지금 기존 심리학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 없네가 아니라 더 들여봤더니 뭐예요? 결과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별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는 추적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별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그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배 안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도착계랑 착종계의 차이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통계도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 갔어요. 괜찮아요.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이해 갈 때까지 설명해 줄게요. 자, 호계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호계라는 거는 뭐예요? 함축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함축적 상황. 그러니까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치가 함축, 여기 한번 일러와 볼게요. 이 소축이라는 괴가 있다. 소축의 괴는, 자, 어느 거였죠? 본게 그쵸. 풍천소축. 그죠. 요거였죠. 그러니까 풍천소축의 호계를 잡는 거, 호계를 잡는 즉, 함축 상황은 어디? 상열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렇게 되네. 그죠? 맨 초에를 쓴다, 안 쓴다? 안 써. 그러니까 뭐예요? 얘 쓰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가 나온 거죠? 그렇죠. 화택규라고. 화택규. 자, 이걸 가지고 화택규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볼 때 소축이라고 얼핏 보기에는 봤더니 차곡차곡 뭔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녹혀져 있는 거 봤더니 규가 나왔어요. 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자, 요건 뭐죠? 눈목자죠. 눈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헐기고 있네요. 눈을 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사팔룬규라고 해요. 이게 사팔룬규. 그러니까 사팔룬은 뭐예요? 보는 것 같은데 사진을 헐게 보는데 정말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 바로 그렇게 보는 게 사팔룬규야. 그러니까 사팔룬처럼 이렇게 헐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른 말로 장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장애가 있다. 아하. 지금 분명히 본계는 소축으로 나왔음으로써 그다지 어떤가요? 나쁘지 않는 괴였는데 이 속에 녹여져 있는 거는 봤더니 뭔가요? 무언가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 무언가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굉장히 밝은 듯해 보이나 이미 다른 어떤 한두 명한테는 뭐를 당하고 있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든가 등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규라는 배에서 또 찾아내요. 저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네가 네 지금 보면은 돈 달라고 하는 애가 있느냐? 뭐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얘기 안 할게. 그렇게 해서 걔를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야 돼요. 신고하고 그렇지 못하게끔 하든가 그 아이를 다른 반으로 보내게 한다든지 우리 아이를 다른 반으로 어떤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소축이라는 요 괴 하나만 이게 지금 현재의 분석 심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따라놓고 좋네 뭐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금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녹여봤더니 안에 내용은 어떤 걸 봤더니 큐가 있는 거예요. 이미 뭔가가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걸 아세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그 전에 그게 도착계하고 착종계. 그러니까 도착계는 상대방의 입장이고 착종계는 좀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때마다 그 보는 괴가 지금 요거는 지금 요런 종합적인 괴를 설명을 해준 거고 이럴 때는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상대방의 괴를 봐야 될 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문제점을 가지고 온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뽑았다고 해서 이거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볼 필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많이 보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가장 늘 봐야 되는 건 혹계다. 혹계를 보는 목적이 그래서 혹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된다? 혹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복합 상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건 바로 그 도전계나 이런 그러니까 상대 입장이나 3자적 입장 이거는 그런 환경에서만 보는 거지 그렇지 않는 데서는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법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되 요거는 꼭 보아라는 거예요. 함축상학은 녹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괴에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본계가 어떻게 환경이 이어져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 이제 이걸 한번 가보죠. 여기 봤더니 화풍정이 나왔어요. 혹계는 뭐였어요? 택천패예요. 그러니까 그 화풍정이 나왔는데 이 결과도 녹여져 있는 상황도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아니고 상담이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아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그 남편은 뭐예요? 네 때문에 죽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매 상황마다 보는 법이 다른데 이 반응 보호법이 이게 더 많아요. 가지 종류가.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뭐 없다. 알아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땀 안 짚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야? 시간이 더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배우자는 거예요. 나중에 더 심화해서 배우고 지금은 이런 환경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여는 함축 상황이니까 요거는 그 경우수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경우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궁금한 게 해소가 됐나요? 확실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잠시 자, 이 풍천소축이, 그죠? 자, 보입니까? 네. 이 마우스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보이는 거죠? 네. 이 풍천소축이란 말은, 소위 말하면 소축괴라는 건 작은 축적을 상징한다라고 했고, 구름이 잔뜩 껴서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 구름이 우리의 서쪽 교회에서 날아왔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이 소축이라는 의미는 요거만 우선 생각해 보시죠. 소축에는 작은 축적을 상징을 한다. 그래가지고 소축은 어떤 그 저금을 하든지 대축은 그러면 뭐예요? 크게 이게 축적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우선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요걸 한번 읽어보면 이 배는 선풍이 건천 위에 있고, 요 선풍이죠? 이게 건천이죠? 네, 건천 위에 있고, 선풍이 건천 위에 있고, 64의 음이 육사라는 요걸 말해요. 육사. 이게 음을 갖다가 6이라고 한다 그랬고, 사효라는 거죠. 그죠? 이게 육사의 음이 다섯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양은, 그죠? 양을 머금고 있어서 소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괴를 얻으면 저축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강제로 나가면 화를 면하기가 어렵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설명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소축이라는 괴가 나면 일견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쌓는 건 저축이 되니까 좋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괴가 여기 이미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괴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한테 그런 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장애가 있음을, 어떤 그 부대낌이 있음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는 게 이 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 색상으로 나타냈을 때 이러한 뜻으로서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보죠. 만약 강제로 나가면 화를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음양이 서로 화합한다. 그런 때를 기다리며 예상 밖의 재난을 막아라 그랬고, 재물을 구하거나 일을 구하는 것이 모두 반복될 뿐이고 구설이 있고 급히 조정하기가 어렵다. 거주하는 곳에 고생할 상인이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등등은 뭐냐면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질문이 아이가 아니고 어떤 그 가게를 보러 가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온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미 지금 현재 장사가 크게 잘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소축계를 봤을 때는. 그런데 봤더니 뭔가가 뭐예요? 그게 이미 녹아져 있다. 장애가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잠깐 질문을 하면 지금 하면 내가 끊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미 이제 이런 이 괴에서 녹아져 있는 거는 아까 방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메뉴가 메뉴를 겨울 메뉴, 여름 메뉴를 겨울 메뉴로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만두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만두를 하지 마시고 그게 뭔가 우리가 오행을 색깔을 넣어서 오행 만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니까 맛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괜찮더라. 자, 이렇게 어떤 소축에게는 나쁜 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뭔가 이미 아까 그 사회를 받았을 때는 뭔가가 그러니까 미진한 게 방해가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소축이라는 게 자체가 본께에서 그러한 의미가 지금 발목 잡히는 게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을 좀 변화시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예를 들어서 그래 엄마 우동만 하지 말고 그 우동에다가 하되 아주 반은 짜장면을 담아서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뭔가 좀 전환을 해줌으로써 그 국면이 지금 소축계는 나쁘지 않는 게란 말이에요. 그 국면을 전환시켜줌으로써 그게 어디예요?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해가지고 당신 나쁘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존의 상담 원칙이에요. 그러나 주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면 어떻게라는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주는 게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읽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이 좋은 건 뭐냐? 머릿속에 다 외워라. 그건 바보죠. 저쪽에 몇 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몇 분은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뭐라고요? 그냥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또는 뭐야? 보여주면서 지금 당신이 언제 그래 이러하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주역은 말해. 이렇게 해서 그가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떤 방식이 이러는데 이게 따져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거는 상담예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민에 정말 귀 기울여주는 게 좋은 게 뭐냐. 실제로 그 집을 가봅니다. 가봤더니 내가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 어떤 사람이 에이프론 이 뭐야 이거 앞치마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없다는 거예요. 나 그걸 목도를 했어요.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이 답이 올까요?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일단 먹어보고 내가 밥 먹어봤는데 맛은 좋아요. 음식 솜씨도 훌륭해요. 뭐가 안 돼 있다 이 사람이? 서비스 정신이 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고쳐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중동사무소 뒤에 있는데 지금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그거를 불러가지고 나는 AS를 하는 거예요. 상담 AS.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가봤는데 이러하더라. 주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당신 지금 이걸 잘 못하고 있어. 이건 하늘의 중요한 뜻이야.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고쳐봐. 그러니까 에프론을 내가 오늘 목도한 게 이런 거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 거기다 올려놔요. 그 말보다 본인이 그냥 했으면 더 좋았다. 깨닫더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그걸 고쳤어요. 지금은 거짓말같이 장사가 정말 잘해요. 왜? 음식 솜씨는 좋으니까.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주역은 어떤 결론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나쁘다는 환경은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그 나쁘다라고 그냥 가버리는 건 1차 방정식이야. 주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쁘다는 건 알지만 그 나쁜 것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만들어주는 게 주역이에요. 이 상담학은요, 당신 나쁘니까 나빠야 돼. 그건 1차 방정식이야. 그건 정말 나빠.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쁜 환경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뭐 좋아진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게 학교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담은 그렇게 됩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역을 한번 설명할게요. 역은 뭐라고요?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역은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일과 월을 그죠? 일과 변화잖아요. 변화. 해와 달이라는 거죠. 이걸 역인데 역은 그러니까 뭐예요?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바꾸다. 이 바꿔주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어떻게 좋게, 좋은 것을 어떻게 나쁘게 가라 그랬지. 더욱 좋게. 여기 더욱만 넣으면 돼. 자, 나쁜 것을 어떻게 좋게. 좋은 거는 더욱 좋게. 이렇게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여기서 이제 막가를 위해서 이제 한마디 이제 질문에 대한 보너스. 제 간판이 뭔지 아세요? 영명원. 영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을 바꾼다라는 것은 알아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모르면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바꾼다. 그러니까 알았는데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좋게 바꾸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영 바꾸는 거 좋게, 좋은 거는 더 좋게 바꾸자요. 이해되시나요? 네. 질문. 아, 예. 아까 저희 색상계와 작계법 중에 그 월이 나와 있는데, 예, 그 월에 많이 넘어갔네요. 아, 이거 지나갔네요. 아, 그렇죠. 월이 나와 있는데. 예, 그 월의 쓰임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이 됐나요? 부족하면 다시 또 다음에 또 할게요. 왜냐하면 진도도 또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좀 더 보탤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애정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애정이라는 코드면 이게 나오면 말이 안 통하고 의견이 나누어지니 뜻대로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보면 말이 안 통하고 의견이 나누어지니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끝내버리면은 그건 1차 방정식의 상담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나왔으면 그 방법이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저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라.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아까 질문이 이거죠? 여기 월이 있는데 요 월은 뭡니까? 라고 지금 이제 질문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소식괴라고 해요. 소식괴. 소식괴. 저는 끊임없이 한문으로 쓰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한글로 쓰면 돼요. 소식괴라고 해요. 이 소자는 무슨 소자죠?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라는 거는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거는 꺼지는 거고, 이거는 꺼지는 거, 나가는 거고. 그렇죠? 자, 달도 자하면 기운아니라. 그렇죠. 달도 자하면 기운아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차면 뭐 한다? 기우는 거예요. 차면 기우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지금 이해했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걸 설명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원리를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 위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찼나요? 안 찼나요? 뭐가 다 찼나요? 양이 다 찼어요. 여기는요? 음이 다 찼네요. 자, 아까 방금 뭐랬죠? 달도 차면 그래요.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랬어요. 이게 다 찼어요. 그죠? 이 다 찼다라는 것은 또한 뭐예요? 다른 말로는 기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이제 다 찾는 데서 이걸 가지고 다 찾으면 하나씩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극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극에 이르렀다. 극점에 이르렀다. 극에 이르렀다. 이 극에 이르면은 반드시 극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양이에요? 음이에요? 요거. 그래서 양. 비로소 뭐 생겨난다. 일양시생이라고 그래요. 일양시생.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양이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은 삼양이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뭐야? 이걸 소식이라고 해요. 소식. 그러니까 그것을 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월로. 얘가나요. 그래서 이러한 괴가 이거 괴는 5월 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저때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까요? 저 괴가 시사하는 건 뭐예요? 5월이잖아요. 그럼 뭐야? 5월쯤에 집이 나가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이런 식의 원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더 자세한 건 다음에 또 술수주역에서 다시 이해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색상계, 작괴법 시연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네. 작괴법 시연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색상계는 두 개조로, 그죠? 이게 요런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로 이제 8개, 3개, 색채, 진단 카드를 상단자, 내담자는요. 내담자로 하여금 질문과 함께 먼저 두 매의 카드를 선택하게 하여 뭐를 만든다? 원매를 만든다. 그런 다음 다시 상황의 변화를 진단하기 위해 한 매의 색채 진단 카드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진단 카드는 본괴와 달리 8개 중에서 백색과 흑색을 제외한 6색 중에 선택하자. 아까 이제 마침 질문에서 나왔던 것이었던 거예요. 왜? 그래서 뭐요? 이게 이제 건이라고 그러죠. 건과 마지막으로 건이겠죠. 건. 이 건고는 부모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간 먼저는 부모
낳는다. 뭐를 여섯 뭐 자식을 부모 생육자 이래요. 부모 생육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가 지금은 우리가 6효를 뽑을 거예요, 8효를 뽑을 거예요. 6효 중에 하나를 뽑아낼 거잖아요. 6효 중에 하나 뽑으니까 부모를 뽑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흰색과 뭐 검정색은 제외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식 뽑는데 부모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여기 보시면 이 흰색과 검정색은 여기 없죠. 그죠? 요것이 두 목이에요. 두 목. 여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초이스를 해서 무슨 괴를 만든다? 3괴를 놓고 또 하나를 한 번 더 해서 뽑아서 하괴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놓는 이유는 우리가 RGB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원리 구조식이 RGB로 되어 있지 반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RGB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뽑은 걸부터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시작해요. RGB죠.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뽑았던 거를 상괴, 나중에 뽑은 걸 하괴.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을 빼온 자식괴로만 변환괴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가 나왔죠? 노란색을 아까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란색을 뽑았으니까 이게 몇 호라는 거예요? 1초요, 2요, 3요, 4요, 5요, 4요. 그게 4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효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돼요? 스텝으로 이야기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4단계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이게 요것도 이제 두 몫이에요. 두 몫인데, 두 개의 몫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되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면 이게 집중도라는 거 이제 상담에 있어서는요 주의가 산만하게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너무 시끄러운 곳에 가서 해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조용한 곳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하는 방식이 그냥 집중해야 한다고 해서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약간의 뭐냐면 그 모션이 필요해요. 그 모션이 필요한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1태극이잖아요. 한 몫이에요.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태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태극.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고? 태극이 양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두 몫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되죠? 사상이 되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뭐가 돼요?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에 썩는 거는 이렇게 넣든 저렇게 넣든 이렇게 썩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친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이것을 우리는 주역의 정신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역의 정신을 담기 위해서 처음에 1태극을 넣는 거예요. 1태극. 그래서 그 태극은 양이로 나뉘나니 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사상을 이루나니 그리고 이걸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게 화투 이게 치는 거하고 같지만 이건 주의의 정신을 살려요. 이미 집중 여러분들 됐어요.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질문을 뭘 하기 위해서 여기다 쏟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초이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둘, 셋, 네 개를 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네 개를 놔서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지금 당신의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질문하고 하자는 그 질문을 생각하고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가 자식의 문제, 얘 진로가 골치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를 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어내는 거는 사실은 색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괴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내면의 세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내면의 세계는 사실은 뭐와 동일한 개념이냐? 바로 뭐다? 시초와 같은 개념입니다. 시초가. 우리는 시초를 가지고서 수의 논법을 가능해서 수로서 우리는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초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초는 내담자가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상담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는 시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하고 같은 건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 색상은 뭐예요? 본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괴라는, 그 색상괴. 그 괴로 치환함으로써 그 내면의 세계를 역의 세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초라고 해요. 이 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원질이시여 지하원질이시니 후지지근하시고 감히소통하소서 소원성취 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양측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양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수를 세어가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주역의 시초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야? 실제로 본인의 내면의 세계를 본인이 끄집어낸 그것을 뭐로 치환한다? 주역의 괴상으로 치환을 시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내면의 세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이 색채가 갖는 이미지, 검정이니까 어떻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치환해서 이 검정이 다른 세계로 변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습 많이 하시고, 자, 뭐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 너무 빨리 가죠? 그죠? 좀 더 해야 되는데, 그죠? 풍천 어떻게해서 그런데 그 감정을 화태 그거에 내리대했잖아. 달라지는데 동일한 질문은 3번까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건 이미 자기가 알는 걸 갖다가 자기가 이미 그 다르게 변화시키고 싶은 환경 변화를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나온 게를 능동적으로 잘못 나왔으면, 나쁘게 나왔으면 왜 나쁘게 나온 거를 주역을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좋게 나올 때까지 계속 뽑으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역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야. 그건 뭐라 그러나 그걸 전제라고 해요. 그거는 안 돼. 역은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나왔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나쁘게 나온 걸 좋게 나왔으면 이거야말로 점 아니에요? 나쁜 것은 나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를 할 수가 있다? 변화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좋게 나올 때까지 계속 뽑자? 그건 뭐 저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주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쁘게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나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뭐를 찾아? 그 나쁜 것에서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결코 우리는 그러니까 역은 나쁘게 결론이 내리지를 않는다. 나쁘다 그러면 그 역하지 마. 그걸 왜 해? 그 차라리 신문에 오늘의 운세나 보고 말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가 죽을 사람이면 죽는다고 걔가 나와야지. 그래야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갈 자리가 안 되면 묘자리라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요. 나쁜 것은 나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장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는 묘자리를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미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그가 인생을 정리하게 해주는 거. 희망을 추락한다고 죽는다는 걸 좋게 나왔다고, 이거 안 되는 거 좋게 나올 때까지 주역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 그건 저 작가들이 하는 거라. 텔레비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 있어. 연습국에 그거 보면은 주역하는 사람들 뭐 천기가 어쩌고. 주역은 그런 게 아니야. 나쁜 것을 어떻게? 좋은 것을 어떻게? 전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돼요.